네, 자 퇴근길 라이브 저는 언더스탠딩 안승찬 대표입니다. 오늘 퇴근길 라이브 제가 진행하게 됐으니까 깜짝 놀랐네 하시는 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언더스탠딩도 다들 구독하고 계시죠? 퇴근길 라이브 워낙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제가 하루 잠시 빌려왔습니다. 오늘은 퇴근길 라이브 정말 중요한 이슈를 다룰 건데요. 의사 문제,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좀처럼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응급실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고 어떻게든 좀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참 답도 잘 안 보이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내셨던 방재승 교수님, 또 강원대 의과대학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신 김충효 교수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의료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건지 좀 여쭤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 교수님은 머리를 네, 현재 이제 김 교수님은 강원도 비대위원장 맡고 계시고 강원대 의대 비대위원장 맡고 계시고 이제 방 교수님은 전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하셨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응급실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네, 현재 사실 네. 응급실이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붕괴 직전이에요? 네, 정말 모든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여야 의정 협의체를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좀 머리를 잘 이렇게 맞대고 정성을 쏟으면 지금의 의료 대란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직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임상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한국의 필수 의료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은 되돌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예. 너무나도 이렇게 좀 비참한데요. 올해 2월 이전으로 한국 의료를 다시 되돌릴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뭐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얘기를 다시 해보자. 네. 뭐 논의를 좀 해보자.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은 조금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가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까 네. 의료계도 좀 양보를 하고 협상 테이블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얼핏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3월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도 저도 타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내 말만 믿고 내 말만 다 옳고 저쪽은 인정을 안 하면 타협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중재를 해보려고 5개월간, 6개월간 했으나 지금 제 느낌은 왜 이 의료 대란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정부 쪽에서는 어쨌든 내년 의대 증원은 손댈 수 없고 수시 원서 접수를 이미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현재 의료 시스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 수가 체계에서는 전공의가 없이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교수와 전임의들이 버티고 있지만 지방 상급 종합병원부터 아마 올 겨울부터 파산으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의료 대란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은 뭐냐? 전공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 3월에 예. 내년 3월에 적어도 최소한 30% 전공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대 증원 내년 2025년 증원을 일단은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처음부터 정부 쪽에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씌웠느냐 하면 필수 의료 패키지, 필수 의료 정책을 살리는 쪽에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의대생 증원을 그냥 2,000명 너무나 터무니없는 2,000명을 먼저 딱 이게 하고 이 2,000명에 대해서는 절대 못 건드리고 협상을 못 하고 나머지 필수 의료 뭐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이렇게 되니까 의대생 특히 전공의들이 정부를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이미 2025년은 못 되돌리고 2026년부터 정원을 토의할 수 있다. 테이블에 와라. 전공의들은 지금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버티다가 이제 나는 필수의료 의사 전문이 안 될 거야. 그리고 나가버린 거죠. 그게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교수들도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교수들은 자기 병원을 지키고 버티고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싸울 상대를 의료계 대표가 누구냐 이러면서 예. 싸울 상대 나와봐라 그러는데 싸울 상대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전공의들 다 나가 떨어졌고 의대생은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강의실도 떠났고 교수가 의료계 대표도 아니고 예. 의협은 주로 개원가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개원가 쪽에 다이렉트하게 지금 직격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싸울 상대가 없는데 정부에서는 의료계 보고 뭐를 양보를 하라는 건지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네. 일단 내년에 지금 의대 정원 네. 지금 막 원서도 넣고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그 의대 정원 늘린 거를 일단은 백지화해라. 네. 그래야 일단 얘기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건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그건 디폴트로 해놓고 야 그건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느냐 그게 의사단체 주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원서도 넣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돌리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대도 또 특히 정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9월 9일 이전에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고 줄기차게 요청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장상윤 수석은 8월 14일에도 2026년도 확정됐다고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2026년을 논의하자고 하고요. 6월 달에는 국민 여러분에서부터 사실 뭐 언론들도 사실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체감이 되고 언론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2026년을 논의해 보자고 합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연 정부의 이러한 시간 끌기에 항복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죄송하지만 증원된 지금 의대 정원으로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의 4분의 1이 휴학 중이랍니다. 지금 네, 현재. 네. 간호대와 수의대의 경우 거의 반 정도 휴학하고 있대요. 의대 시험 보려고? 그렇겠죠. 이전에는 안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지방의대 예과생의 77.2%가 수능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거꾸로 이에 반해서 한국 과학을 이끌어가야 될 4대 과학기술원 학부생 충원율이 예년보다 6%에서 13%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생 전공이 필수 의료만 망치는 게 아니고요. 예. 미래 우리나라 기초과학 그리고 지역 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의 마저도 이렇게 의대 입시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지역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 늘어난 2,000명에 대해서 다시 일단 백지화를 해라. 그 말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일까요? 2025년은 예. 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2025년을 2월 달에 최초 증원을 얘기를 하고 4월 달에 확정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2,000명 증원입니다. 100명, 200명이 분명히 아니고요. 그거 뭐 1년 예. 전에 해야 1년 된다고 10개월 하더라고요. 전에 예. 확정돼야 되고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갑자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총선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예. 바로 2025년을 불법적으로 뭐 대통령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자세히 찾아보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사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수험생이 1년, 2년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년 10개월이 아니라 5개월 전에 의대 증원을 2,000명을 증가하는 거. 이게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법이 취소돼야지. 이게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 4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무슨 정치적 이유로 매번 뭐 편법을 이용해서 뭐 표를 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대 증원을 하는데 이거를 취소시키지 않으면 거꾸로 뭐 2,000명을 교수를 새로 만들고 뭐 20조를 투자했는데 그럼 다 갑자기 2026년 다시 줄입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대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정한 2025년 의대 증원은 취소돼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은 거는 저희 탓이 아니고 정부의 탓입니다. 그게 참 이게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보기에 저희는 이제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를 소비만 하는 옆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의료 지금의 상황에서 의료인 숫자가 의사들이 좀 많아지면 지금보단 하여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물론 필수로 그 의사들이 늘어나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다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게 의료를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너무 양쪽이 너무 강경한 거 아닌가 그렇게는 보입니다 솔직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근데 오늘 복지부에서 또 OECD 데이터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2024년 OECD 통계에서 이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은 2.6명이고 미국과 일본은 2.7명인데 OECD 평균은 3.8명이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라는 이런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것은 정말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 수만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은 2.6명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비슷하게 의사 수가 적은 일본이나 미국이 의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지요. 네. 국민 1인당 의료 진료 횟수만 봐도 OECD 평균은 6.3회인데 저희는 한국은 17.5회. 정말 많이 네, 진료하죠. 세계 1위입니다. 예. 2,705. 기대 수명도 한국은 83.6년, OECD는 80년. 영아 사망률도 출생률 1,000명당 한국은 2.4명인데 OECD 예. 평균 4.1명이거든요. 이런 모든 의료의 지표가 한국이 월등하게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에 있는데 예.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복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의사 수가 좀 늘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필수 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필수 의료가 사실은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부족하죠. 것은 국민들이 예. 다 아시는데 예. 필수 의료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이나 어떤 개선책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 수를 2,000명으로 해서 66%를 늘리겠다. 그리고 필수 의료는 조금 있다가 의사 수 일단은 먼저 늘려놓고 생각하자.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정부는. 선우가 좀 잘못됐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선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게 생각이 돼서 사직을 하고 나왔고 이후로 정부가 마치 준비를 다 해놓은 것처럼 예. 행정명령과 사법명령 해서 범죄자 취급으로 하고 전 국민들에게 의사는 돈만 밝히는 집단이다. 생명을 담보로 저렇게 하는 게 의사들이냐. 프레임을 씌워서 환자단체도 전공의를 욕하고 의사를 욕하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의대생 전공의가 나 의사 안 할래. 나 필수의료 전문의 안 할래. 하고 나가버린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의도 오다 보니까 여의도에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밝은 표정으로 예. 웃고 있는 표정을 봤는데 제 마음은 정말 착잡합니다. 저분들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승객들처럼 내년이 어떻게 의료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정말 알고 있을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는데 국민들은 내년 3월이 되면 제대로 된 의료 붕괴의 시작인데 그때 가서야 우리의 진심성을 알아준다고 한들 되돌릴 방법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됐구나, 내후년이 됐어요. 내년 3월에 진짜 제대로 된 의료 붕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내년에는 일단 의대생 4년차 의대생 4학년이 시험을 안 보니까요. 예. 국가고시를 안 보니까 의사가 배출이 안 나오지 되죠. 되고 예. 전문의가 나오지 않고 군의관이 나오지 않죠. 공중보건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역 의료가 망가지겠죠. 예. 군대 의료도 망가질 거고요. 그리고 전문의가 안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교수 인력을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내년 3월에 교수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특히 필수의료 교수들은 하나씩 둘씩 사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대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요. 정말 지방 지역 의료 필수 의료는 정말 그 풍전등화 같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30%라도 들어온다는 희망이 있어야 예.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들이 좀 버틸 건데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예. 이제는 교수들도 정말 사직을 하거나 플랜 B를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어제도 제 그 지인 한 분께서 예. 그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님이신데 방 교수님 저도 이제 9월까지 하고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뭐 앞이 안 보이고 제자들 얼굴 볼 면목도 없고 한국 의료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서 9월까지 하고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국민들 제발 좀 아셨으면 합니다. 의사들이 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의대생 수를 증원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예. 객관적인 데이터 하에서 추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해서 의사를 늘리자는 거고 지금 현재 12,000명의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입니다.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살짝 다른 옆으로 간 얘기지만 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전공의가 없으면 응급의료가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대학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그냥 당직 쓰고 버티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네. 전공의들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전공의 시스템도 이게 뭔가 좀 정상적인 건 아닌 거 아닌가. 네. 전공의들 그러니까 이른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네. 전공의들을 왕창 해서 너는 의사가 앞으로 될 거니까 네. 밤도 새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병원에서 자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불려먹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이 운영돼 왔잖아요. 네. 그것도 뭔가 이참에 그것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예. 사실 저희가 이 일을 겪으면서 힘들면서도 이제 국민들이 현실을 알게 돼서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 전공의 때는
훨씬 더한 네. 대우를 받았고요. 예. 지금 뭐 80시간 룰을 만들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걸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찌됐건 필수 의료라든지 앞으로를 보고 견뎌왔던 건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희가 뭐 저희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되면서 현재도 지금 뭐 맨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100을 병원에서 쓰면 100을 줘야 되거나 110을 줘야 될 텐데 정부에서 70만 줍니다. 70만. 70을 주면서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교수된 입장에서는 거꾸로 더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일반 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찌 됐건 전공의들은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유기물처럼 한꺼번에 이전까지 쌓여있던 거 저희가 수가를 올려달라고 했던 게 저희 80년대부터인데 거의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70%를 주면서 니네들끼리 유지해라.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양 중에 하나가 전공의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가가지고 365일 당직을 섰다니까요. 이거 환자나 저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환자를 위해서도. 근데 그게 마치 우리 병원과 무슨 우리 신경외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전공의를 뽑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공의도 없던 우리 병원에 전공의를 뽑게 됐죠. 그러니까 전공의들한테는 또 제가 했던 것처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저희 같은 필수 의료에 대우를 안 해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을 살리고 우리 신경외과를 크게 하려면 우리 몸을 갈아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거고요. 예. 그래도 마치 다른 데 갔으면 죽었을 텐데 우리 병원에서 살렸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 니네들은 낙수 의사다. 니네들은 실력 없는 놈들. 너희보다 뭐 많이 뽑아서 그냥 채워넣으면 되는 놈들이다. 이러니까 제 밑에 있는 전공의들이 야, 내 신경외과 왜 했을까?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런 거고 그거를 저희는 좀 틀려요. 저희는 그래도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하지만 이 친구들 입장에선 자기의 미래 40년이 달려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나는 교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살아요? 4년 고생하고 더 고생할 텐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불합리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전공의 문제지. 전공의 문제 말고도 사실은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나도 안 고쳐줬어요. 하나도 안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서 지금에 있는 전공의 시스템에 뭔가 모순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하고 그렇죠. 그래야 증원을 해야 순서가 맞지. 그렇죠. 그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매우 동의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거꾸로 초등학교를 5살부터 넣자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갑자기 R&D 사업에 무슨 비리가 있다고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예. 청와대를 650을 들여서 용산으로 옮겼어요. 각각의 뭐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수정할 수 있고 예. 의료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시인하고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원하는 적당히 해라. 저희들 제발 좀 적당히 하고 한 500에서 1000에서 하고 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공의들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4년 전에 분명히 자기네들이 돌아온 전제 조건이 정부랑 합의한 전제 조건이 의사 충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따라서 해야 된다.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예. 4년도 안 돼가지고 정부가 1시간 만에 결정해버렸어요. 2,000명. 아까도 말씀드린 맨날 말씀해 OECD 데이터 저도 훨씬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2,000명 그냥 추진해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추진한 거를 그냥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공의들을 생각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그걸 취소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취소해서 우리 전공의들 다 떠났지만 그래도 야 다시 돌아와라. 같이 좀 해보자. 설득할 수 있게 근거를 좀 뭔가 내요. 명분을 줘달라.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2,000명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는 그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증원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까? 그 2,000명이 훌륭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의 증원 문제는 반드시 의사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돼. 라는 주장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단체는 아무래도 그래도 본인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늘는 게 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의사단체 주장은 과연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건가? 좀 너무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저는 예. 전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네. 저는 의사랑 합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뭐 협의회에서도 350명 증원하자는 팀도 있었고요. 저는 솔직히 반대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50명, 49명인데 80명 증원하라는 사람도 있고요.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진짜 타당한 의견이면 1,0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않고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들의 결정을 이제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 정부가 그 반드시 이제 의사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냐? 예. 선진국의 의사수급 결정에 대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일본은 의사수급 결정을 의사수급 분과회라는 일본 후생 노동성 산하 협의체에서 합니다. 여기는 이제 총 22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의사는 16명으로 82%가 의사가 들어가 있고 예. 간호사, 법학자, 경제학자, 기자, 교육학자 이래서 총 22명이고 이 여기에 시민단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다뤄졌던 녹취 회의록은 일본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 다 공시하고 있고 예. 정부는 회의를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고 전문직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그렇게 운영해요. 네, 일본은 거기서 우리가 늘릴 거냐 일본은 좀 줄인 적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늘렸다가 지금은 이제 줄이려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의사 수급 결정을 할 때 이 의사 수급 분과회에서 의사들이 무려 82%가 들어가서 의견 개진을 하고 여기 분과회에서 결정을 따라서 하고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개의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국가보건의료인력분석센터 NCHWA라는 게 있고요. 보건의료인력위원회 NHCWC라는 게 있고 의학교육협의회 Council on GME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들하고 정부 관료들이 만나서 의견을 듣고 예. 결정을 합니다. 네덜란드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의사수급 결정에는 정부 인력계획전문위원회와 연구기관 3개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진국 의사수급 결정의 공통점은 뭐냐? 최종 결정의 형식은 정부가 아니고 각 네. 해당 의과대학이 하되 각 자문기구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 회의록을 투명하게 다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입법부는 법적 지원을 하지 강제적으로 정부가 저희 나라처럼 결정해서 2,000명 결정됐습니다. 따르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의사단체 협의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다. 네, 선진국 특히 OECD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제발 국민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0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세 분 연구자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했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위원님, 권정현 박사님. 근데 세 분이 손의식 기자를 통해서 알려졌듯이 2,000명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홍윤철 박사님은 2050년이 되면 지금처럼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행태가 지속돼도 의사는 과잉이라고 말했습니다. OECD 자료를 따르면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최고입니다. 거꾸로 출산율은 최하인데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2,000명을 뭐 증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현재는 지금의 병원 상황을 정상화시키려면 어쨌든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고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전공의 분들이 좀 돌아와줘야 하는데 우리 방 교수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의대 정원 백지화해도 많이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좀 돌아와야 어쨌든 일단 병원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어떻게 돌아오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 교수님들이 좀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얼마 전 제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지금 내년 2025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해도 내년 3월에 전공이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는 많이 들어오면 30% 정도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2025년 정원은 못 건드리고 2026년 정원을 백지화했을 때에는 전공의들은 내년 3월에 필수 의료 전공의는 아예 안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현장 임상 실무자로서 피부로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어떤 뭐 수학적으로 근거는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특히 제 주변에 실제로 환자 보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한국의 의료 교육계를 살릴 방법은 대전제가 1만 2천 명의 전공의가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 30에서 50% 전공이라도 내년 3월에 돌아오게 되면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요게 대전제인데 네. 그 대전제를 실현하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전공의들이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 전문의 안 할래. 필수 의료 전문의 안 할래.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나를 돈벌레로밖에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공의들한테 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복지부 장차관과 필요하면 몇 분들이라도 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내년 의대 정원 백지화 플러스 예. 내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해도 내년에는 지금대로 하면 3,00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3,000명이 들어오면 지금 휴학하고 있는 3,000명 1학년과 내년 1학년 3,000명, 6,000명 어차피 교육을 못 합니다. 그렇게 그게 되면 불가능한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 교육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저기 그건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6,000명을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지금의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이 전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삼수를 해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알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 의대생 정원을 안 뽑든지 아니면 의학전문교육대학 KAMC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교육 가능한 정원은 350명이었습니다. 그럼 350명만 뽑든지 거의 10분의 1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년에 1학년 학생이 지금 휴학생 3,000명, 새로 들어오는 한 350명, 3,350명은 교육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난리가 날 겁니다. 대한민국에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금 5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의대생의 결국 합격자 수는 많으면 4,500명이고 적으면 350명입니다. 350명, 4,500명의 의대생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을 희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제발 병원장님이나 의료행정 통계 전문가나 이런 분들보다는 저희 같은 환자를 보는 현장 실무의사들을 좀 50%를 넣어서 실무자들,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요? 그게 차이가 많습니까? 네,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나가서 위험한 발언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의원님이시죠, 김윤 의원. 네. 김윤 의원님이신데 그분이 대학 교수로 계실 때 작년만 해도 한 해 3,000명씩 해서 10년씩 늘려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는 말을 싹 바꾸셨습니다. 정부 책임이라고 청문회에서 정부를 공격하는데 참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삼수에서 제가 원하는 서울대 의대를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부심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김윤대학 교수라는 그 소위 의사들이 좀 이렇게 놀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통계학자, 임상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통계학자, 행정학자, 의료정책학자들이 이런 사태를 만든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자, 임상의사들이 들어가서 적어도 50% 이상이 들어가서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의료개혁 특위가 대통령실 직하에 있는 거로 직속단체로 돼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의사단체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위 개문 발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전체 구성원들 숫자 중에 저희 같은 임상의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장님 같은 경영자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예. 경영자 마인드는 아무리 의사이시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 같은 그런 그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임상의사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 의료 교육계 살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예.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내년 의대 정원 백지화 플러스 내년 의대 신입생 선발수 조정, 심하면 안 뽑든지 350명. 세 번째,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는 실질적 대책 마련.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 실무의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수가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쪽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게 훨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의대 정원을 백지화 한다고 해봐요. 정부가 100번 양보해서 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 내년 그 의대 정원을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예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까요? 근데 말씀드린 건 저희는 또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한 1,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2025년을 취소하면 이게 전공의와 학생의 제1번 최소 요건입니다. 취소하면 일단 그거부터 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공이랑 학생들을 설득할 겁니다. 설득을 해서
지금이라도 들어오고 그리고 6개월씩 조금 늦게 나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9월부터 학기가 시작 못했지만 10월부터 학기가 시작돼서 최대한 뭐 예를 들어 4학년이라든지 4년 차들은 최대한 교육을 해서 내년 5월에는 나갈 수 있게 내년 5월에 나갈 수 있게 하면 진짜 파국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는 안 돌아오더라도 일부라도 좀 돌아오게 해서 저희가 진짜로 뭐 방학도 없이 열심히 교육을 해서 1년 할 거를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교육을 하면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료 공백도 막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도 인턴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나머지 학생들은 뭐 6개월씩 좀 미뤄지더라도 하여튼 가장 필수 인원들을 집중해서 그 친구들을 교육을 하면 예. 하여튼 내년에 오는 학생들하고 겹치지 않고 아까 말 6천 명 교육 못합니다. 교육해본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냥 버팅기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주면 예. 10월부터라도 애들을 최대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전공의들도 최대한 설득해서 뭐 10%가 됐건 20%가 됐건 파국은 뭐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파국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발표되는 것만 보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우 강경한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좀 유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필수 의료 수가 문제, 그래 그런 거 필요해. 예를 들면 지금 대학병원이 좀 더 중증 의료 전문 진료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나머지는 꽤 많이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의대 정원 문제는 매우 강경하지만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는 우리가 의대 정원은 강경하지만 나머지는 많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런 입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정부가 백성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진짜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는 척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가장 핵심은 필수 의료 패키지가 1번이고요. 사실 예. 두 번째가 의대 증원인데 이거 두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증원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한 겁니다. 2025년이.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2025년 취소하고 2026년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비대위에서요. 거기서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전공의들이 사실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전공의들. 예. 저희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 친구들이랑 매주 회의를 했고요. 같이 정부들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도 했고 뭐 시위도 했고. 근데 이 친구들을 결국은 병원을 떠난 게 한 사람이 누구냐? 정부에서 사직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시켜서 애들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공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전공의를 할 수 있게 이제 설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주 내에 취소를 해줘야지 그나마 애들이 돌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정말. 저희도 이런 네. 댓글들 보면 예. 저는 뭐 제가 저를 욕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국민들께서 예. 진짜 IMF 때 정부가 맨날 IMF 안 온다 그랬거든요. 예. 2주 전까지 IMF 없다고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왔지 않습니까? 응? 한 달도 안 돼서 IMF가 왔거든요. 그래도 IMF는 국민이 노력해서 4년 만에 벗어났습니다. 근데 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외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OECD 자료 뭐 아니면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좀 보시면 정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육 문제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증원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강원대도 이번에 증원이 많이 늘어난 의대고 뭐 충남대 이런 지방에 있는 이제 의대들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병원장 혹은 대학 총장님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그 전에는 왜 대학별로 의대 정원 대학별로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잖아요. 막 2배씩 늘어난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 입장에 따라 지방의 의대들이 정원이 늘어난 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아니고 지방의 의대가 늘어난 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도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오히려 공공의대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의대를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네. 증원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았는데 예.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교육자적 양심으로 예. 그게 49명이 안 돼요? 그게 어떤 저희는 일단 49명이 들어오는데 예. 49명이었는데 내년에 132명이 100명이, 예. 132명이 들어오면 예. 강의실이 132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반을 해야 되는데 예. 오전 오후 분반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해부학 실습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해부학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 해부학을 실습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야간에 해야 됩니다. 야간에. 응?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그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그렇죠. 일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2026년을 말씀드렸던 것이 증원을 하더라도 2026년에 했으면 그건 불법적이진 않거든요. 1년 10개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1년 10개월 전에 2026년을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면 준비할 기간이 있는데 당장 내년 3월에 들어오고 게다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다 나갔는데 그 친구들까지 같이 지금 유급된 학생들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책들이 지역 의료를 망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떠나서 정형외과 저희 병원은 정형외과 교수님 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말은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다 이 시설 가지고는 그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는 가르치라는 거죠 그냥 가르치라는 거고 거꾸로 2반으로 나눠서 가르쳐라. 네, 그리고 뭐 가르치고 그다음 지어줄게 건물 지어줄게 그리고 교수 더 뽑아라. 근데 뽑을 교수가 있어야죠. 정형외과 교수가 두 명밖에 안 남고 응급실 저희 개원 의료 최초로 지금 야간 문 닫고 있거든요. 예. 구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예. 실제로 한번 와서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장상윤 수석이 정말 우리 응급실에서 같이 있으면 저도 같이 있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의료는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방 의료는 되게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뭐 생각한 바는 있지만 예. 현재로서는 살리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2025년 취소해야 합니다. 그거 일단 예. 그거 그래야지 학생과 전공의가 들어오고요. 예. 그래야지 정상화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5월, 6월에 전공이나 학생들이 졸업을 해야지 예. 그나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정부가 절대 2025년 내년 증원을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사태의 해결점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큰일이네요.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의료 정부도 물론 뭐 답답한 점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화도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인데 의료계도 우리도 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좀 이런 걸 바꿔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당연히 뭐 지금은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 크실 건 뭐 당연히 알겠고 네. 의료계는 뭘 바꿔야 할까요? 제가 사태 초기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료계도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중재를 좀 해보려고 했었고. 예. 근데 그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서울대 비대위에서 주장했던 거는 1년 중재안, 1년 유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정원부터 제대로 이제 하자. 과학적 그 추계를 통해서 하자는 건데 거였었는데 정부 쪽에서 2,000명은 절대 못 풀어준다고 해서 그 협상 자체가 이제 중재점이 아예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의료계도 좀 변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의료계도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의사들 중에서도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그 정부가 아니고 외국 선진국들은 의사협회나 아니면 메디컬 제너럴 카운실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 거기서 의사들도 징계를 하고 합니다. 한국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떤 생각이냐, 의료계가 지금 정부와 뭐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전공의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 의대생도 나가 떨어졌고 교수들도 한번 빨간띠 두르고 한번 붙어보려고 하다가 예. 일주일 휴진하고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체력적으로 되지 않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더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맞는데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지. 의료계가 먼저 우리 이만큼 많이 맞았지만 우리도 자정작용할게요. 같이 잘 해봅시다. 라고 할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예. 왜? 정부를 못 믿겠거든요. 지금 네. 저같이 환자만 봤던 의사가 지금은 거의 투사가 된 것 같아요. 대정부 투쟁 투사가 된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의에 의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그 반국가 세력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 좀 비참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저런 댓글을 보면서 예.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했고 오만한 집단으로 보이고 아까 말 자전 노력도 부족하고. 예. 근데 반면에 저희가 너무 거꾸로 또 반성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75%밖에 대우를 못 받고 정부랑 이런데 뭐 아니면은 뭐 소비자 단체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판결 왜 소아과를 안 하겠습니까? 예. 소아과 임신한 소아과 교수를 예. 그 신생아실 문제라고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때 너무 저희가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참 너무 체면만 차렸다는 반성을 하고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으로 의료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예. 변하고 있어요.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들을 악마화하는 사회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수들도요. 예. 교수들도. 그리고 저희 전공의들이나 학생은 더 합니다. 저희들한테 손가락질하는 1번은 니네들은 왜 아직도 병원에 있냐. 우린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갔는데 니네들만 나갔으면 이전에 다 해결됐을 것을 왜 아직도 교수님들한테 그러죠. 대학에 남아 계시는 예, 남아있는 저희들한테. 근데 전공의들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하여튼 저희는 고지식해서 아직도 지방에서 예. 필수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또 이렇게 와서 이런 걸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밑에 후배들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수 의료 하는 것도 거의 안 할 것 같고요. 저희 예. 후배들은.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저희들처럼 병원을 지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건데요. 사실 의사하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필수료 문제가 진짜 그러니까 다른 전공의 분들이 나가서 개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잖아요. 그 전에도 가뜩이나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하네요. 이주영 의원 그다음에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네. 이 뭐 이번 의료농단으로 그만두셨습니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다 그만두셨어요. 예. 필수 의료에 몸담겠다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예.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면 할수록 손해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시고 결국은 나오시게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승이기도 하지만 김윤 선생은 1991년 그 어간에는 절대 의대 증원 필요 없다. 의대 증원하는 순간 뭐 의료비가 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3,000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질 않나. 이제 와서는 또 이런 정치 의사들 말만 듣고, 그리고 또 박윤수 차관은 산부인과를 망가뜨린 주범인데 이런 분이 필수를 살리겠다고 하면 의사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우리 한국 의료를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저희가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들을수록 하여튼 혹시 실마리가 좀 있나 실마리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우리 방 교수님, 김 교수님 병원에 남아서 계속 환자들 봐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병원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현재는. 좋은 좀 실마리가 찾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방재승 교수님 또 김충효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